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저는 달라스에 위치한 텍사스 주립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데이케어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또 몬테소리 스쿨에서 몬테소리 교사로도 일을 하면서 저만의 미술 수업을 오픈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BA 센터에서 BCBA 인턴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는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고요. 나이는 2살에서 가장 많은 아이는 7살, 요 정도 됩니다. 상당히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일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사랑하고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보내는 걸 즐거워하니까 간혹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던가 유튜브 문의 말고도 주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혹시 ABA 센터에서 일을 하는 건 어떤지, BCBA가 되는 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다른 여러 치료 분야가 있잖아요. 언어 치료라던가 작업 치료. 이런 부분은 클라이언트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ABA는 아직까지는 특히 미국에서는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2살에서 뭐 많아야 9살, 요 정도 되는 어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하고 함께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ABA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미들스쿨이나 하이스쿨에서도 BCBA를 하이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다수라고 보기 어려운 매우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이제 BCBA 분들은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ABA 센터에서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 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BCBA가 직업적으로 뭐 괜찮은 샐러리를 받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스케줄을 되게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하고 잘 보낼 수 있고 어린아이들의 에너지 레벨에 맞춰서 본인이 일을 즐길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CBA가 된다고 해서 단순히 앉아서 이렇게 문서 작업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BCBA 분들도 똑같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간혹 제가 인터넷으로 BCBA에 대해서 이제 한인분들의 이제 의견이나 생각을 보고자 이제 서치를 하는데 어떤 분이 BCBA는 굉장히 편한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BCBA가 편하게 일을 하지? 제가 아는 모든 BCBA 분들은 퇴근할 때 녹초가 돼서 퇴근하세요. 아이들하고 함께 뛰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 들고 뛰어야 된다던가 뭐 아이랑 같이 놀아주기 위해서 본인도 같이 막 점프를 해야 된다던가 힘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봐야 되는데 또 RBT, 그러니까 치료사들도 이제 같이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스케줄도 짜야 되고 부모님 상담도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즐거움을 느껴서 하는 거지 단순히 돈만 보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치료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다른 언어 치료라던가 OT를 언급하는 건 그런 분들은 어린아이와 일하는 게 맞지 않으면 다른 어떤 나이대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장애가 아닌 일시적인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에너지 레벨이 낮은 어르신 분들하고도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OT를 한다던가 언어 치료 하시는 분들은 어린애들하고만 꼭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훨씬 폭이 넓어요. 그리고 특히 언어 치료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봤을 때, 언어 치유사가 된다면 직업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BCBA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2살에서 뭐 많아야 9살 요 사이의 아이들하고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엄청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이 안 들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저도 퇴근하고 오면 녹초가 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단순히 뭐 월급, 뭐 스케줄의 어떤 편안함, 그리고 뭐 자격증을 여러 곳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BCB를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하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긴 한데
일단 현장에서 내가 매일매일 이 일을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은 이제 다른 분야의 치료사였다가 미국에 오면서 좀 뭔가 다른 일을 해볼까 해서 BCBA를 고려했는데 그분은 이제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하고 일하는 것보다 성인하고 이제 말로써 풀어가는 상담이 훨씬 더 본인한테는 더 잘 맞는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탤런트는 굳이 어린아이들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의 탤런트, 본인의 어떤 재능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 재능이 만약에 성인과 말로써 풀어내는 재능이라면 그쪽에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로 언어적으로 깊이 이제 풀어내서 어떤 상담 치료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좀 몸도 써야 되고 아이들하고 이제 재밌게 놀고 또 이제 데이터가 ABA 특징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도 만들고 해서 오늘의 어떤 결과를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치료 일을 이제 고민해봤다가 찾고 찾아서 가장 잘 맞는 게 ABA였어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이 일이 뭐 직업적으로도 괜찮은데 또 매일매일 나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매우 즐거우니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의 만족도를 뭐 100점 만점에 200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아하는데 섣불리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월급 말고도 단순히 휴가가 많다는 거 말고도 매일매일 이걸 해내야 되니까 좀 다른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사람이 돈 버는 일은 다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 직업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러기는 너무 힘들고 내가 만약에 단순히 돈만 봐서 이 일을 시작하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보고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체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소모 굉장히 커서 어느 날은 치료사분들, 정말 베테랑 치료사분들도 한 오후 4시쯤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해요. 난 오늘의 에너지 다 썼다. 더 이상 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도와달라.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참을성을 다 써서 조금 더 하면은 아이한테 소리를 지를까봐 걱정되니 내가 잠시 문서 작업을 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누가 좀 도와줄래? 라는 신호예요. 그만큼 베테랑들도 이제 힘들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폐가 무엇인지,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접해본 적이 없으신다면, 일단 그런 경험부터 쌓아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거나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보람을 느끼신다. 이런 분들은 이제 BCBA가 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좀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RBT가 되지 않아도 BCB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BCBA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 프라이빗 ABA 센터에서 취직을 하셔서 RBT 서티피케이트 받기 전에 그냥 테크니션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RBT 서티피케이트 이제 취득하시고 일을 하다가 좀 이 일이 더 마음에 든다 하면은 회사와 계약을 해서 컨트랙을 해서 인턴 시간도 쌓고 이제 학교 수업도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일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경유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BCBA가 됐는지, 공부부터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주변, 제 경험 플러스 제 주변에 이제 BCBA가 되신 분들도 일단 공부부터 시작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 일부터 일단 경험해 보신 다음에 충분히 생각하셔서 이제 BCBA가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심지어 언더그레주에이트에서 ABA를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BCBA 안 하시고 RBT로 한 2년 정도 일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본인도 끝없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평생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BCBA 이 과정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도 이게 또 다른 거예요. BCBA 공부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다가 뭐 중단하고 군인이 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해보시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턱대고 그러니까 공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로.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하셔서 아이들하고도 지내보시고 자폐에 대한 이해도 해보시고 내가 이걸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도 한번 스스로 또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BCBA 인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좋은 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 그때 BCBA 공부와 BCBA 인턴을 같이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파이낸셜 문제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ABA 치료를 받으려면 뭐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뭐 다달이 비용은 얼마인지도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저뿐만 아니라 치료사들은 그냥 치료에만 집중을 하고요.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팀이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몰라요. 저희는 그냥 어, 클라이언트가 가입한 그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도를 이제 제공하는 수준이고, 그 외에 다른 금전적인 문제는 파이낸셜 팀에서 혹은 뭐 오피스 매니저가 이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함부로 물어보거나 함부로 알아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회사 규정 위반이라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대신에 미국은 대부분 프라이빗 인슈어런스로 ABA 치료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텍사스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메디케이드로도 이제 ABA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ABA를 받아주는 센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고 또 설령 메디케이드를 받아주는 ABA 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웨이팅 리스트가 좀 긴 편입니다. 뭐 어떤 분은 7개월 만에 웨이팅 리스트에서 이제 뭐 치료가 들어갔다라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건 굉장히 짧은 케이스고요.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가신 분도 봤습니다. 메디케이드가 되긴 되는데 많은 센터가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웨이팅 리스트가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BCBA, 뭐 ABA, 자폐 어떤 거든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의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